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에 살고 있던 알로이스는 최근 들어 알게 된 사건으로 인해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건은 아내 사라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 바람을 피운 상대가 자신의 어머니 학교 동창인 레이몬드라는 것에 그는 더 화가 나 있었죠. 둘의 나이 차이는 27살이었거든요. 게다가 당시 사라는 레이몬드의 아이를 뵌 상태였습니다. 사라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된 알로이스는 그녀를 비난했고 9년간 지켜온 그들의 가정은 그렇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28일 알로이스가 그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지 거의 2달이 지났을 무렵 그날 저녁 사라가 차려준 메쉬 포테이토를 먹던 알로이스는 갑자기 몰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 눈을 감았고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알로이스와 사라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 사라가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24살이던 알로이스는 사라와 사랑에 빠졌지만 당연히 그녀의 어머니가 반대했기에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알로이스와 사라가 선택한 것은 사랑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알로이스는 자신의 어머니 조니아와 사라를 데리고 뉴캐슬로 이사를 갔습니다. 16살에 첫 아이를 가졌던 사라가 총 4명의 아이를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던 그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사라는 알로이스가 게으르고 까다롭다는 것과 시어머니인 조니아가 가끔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지역병원에 방문한 알로이스 가족은 조니아의 동창인 레이몬드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고향에 있을 때 가끔 조니아를 만나기도 했던 레이몬드였기에 알로이스 역시 그를 알고 있었죠. 레이몬드가 고향을 떠난 후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게 된 그들. 그때 그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조니아의 병원에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아내가 암이라고 답했던 레이몬드. 그를 위로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조니아는 새로 이사를 갔던 곳이 레이몬드가 사는 지역 근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연락하며 지냈고 2012년에 레이몬드의 아내가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니아는 그를 위로했고 알로이스 역시 그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며 함께 식사하곤 했습니다. 과거 오토바이 갱단의 일원이었던 알로이스는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서 자주 이사를 다녔는데 보수 공사 일을 하고 있던 레이몬드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자신을 위로해주는 그들에게 고맙다며 새로 이사를 간 집 공사를 도와주곤 했죠. 그렇게 레이몬드는 알로이스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알로이스와 조니아가 일을 나갔을 때는 사라와 함께 아이들을 돌봐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레이몬드와 친해진 사라는 그에게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어느 날부터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문자와 노골적인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냈던 사라. 결국 레이몬드는 그녀의 유혹에 넘어갔고 2013년에 둘은 육체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라의 유혹을 뿌리치려고도 했지만 결국 그녀에게 빠져버린 레이몬드. 더 나아가 그는 그녀에게 항상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2013년 5월, 사라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레이몬드에게 토로하고 있던 시기. 그녀가 레이몬드의 아이를 뱄다는 것을 알게 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한 달 후 사라가 레이몬드의 아이를 뱄다는 것을 알게 된 알로이스는 그녀를 비난하며 자신의 화해에 못 이겨 집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폭력적인 알로이스의 모습을 본 사라가 경찰에 연락해달라는 문자를 레이몬드에게 보냈었죠. 하지만 경찰이 그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 사라는 아무 일도 없다며 경찰을 돌려보냈고 이 모습을 본 레이몬드는 어이없어하며 그녀에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결국 7월 15일에 레이몬드는 사라에게 알로이스와 이혼하지 않는다면 자신과 끝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자신과 헤어지기 싫어하는 사라에게 수면제를 주며 이것을 알로이스에게 먹이면 자신이 처리하겠다 말했던 레이몬드. 레이몬드는 그녀에게 며칠 후 시어머니인 조니아가 시드니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갈 예정이니 그때 범행을 실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범행을 계획했던 7월 28일 일요일, 예상대로 조니아는 여행을 떠났고 사라는 저녁 식사에 수면제를 넣어 알로이스에게 먹였습니다. 알로이스가 잠이 들자 사라는 그를 침대에 눕힌 후 현관문을 열어두고 집 입구에 있는 보안 카메라 조명을 끈 뒤 레이몬드에게 들어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에 그들의 집에 들어온 레이몬드에게 사라는 침실을 가리켰고 잠시 후 레이몬드는 사망해 있는 알로이스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는 사라는 알지 못했지만 알로이스가 확실히 사망했다는 것은 분명했죠. 그렇게 레이몬드는 알로이스를 차 트렁크에 실은 뒤 어디론가 떠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트렁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들은 알로이스의 실종을 주변에 알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조니아가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을 때 계획을 세웠던 이유이기도 했죠. 하지만 갑자기 방문한 알로이스의 이모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감추지 못했고 결국 여행을 갔던 조니아 역시 돌아오게 되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8월 2일에 사라는 경찰의 질문에 알로이스의 실종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거 그가 갱의 일원이었기에 보복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몬드 역시 자신은 그의 실종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하며 갱단의 보복에 관한 이야기를 슬며시 꺼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던 변명거리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 중 사라와 레이몬드의 관계를 알게 된 경찰은 그들을 의심했고 결국 레이몬드의 차 트렁크에서 알로이스의 혈흔이 발견되며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사라에게 그녀가 레이몬드와 나눴던 과거 문자 메시지를 비롯해 범행 당일 오갔던 문자 메시지까지 보여주자 결국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라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며 레이몬드가 알로이스를 어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 공범 사라의 자백에도 레이몬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차라리 알로이스의 시신이 발견됐다면 그가 모든 것을 자백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여전히 갱단의 복수로 알로이스가 사망했다며 자신은 연관이 없다 주장한 것입니다. 사라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장소를 알고 있는 이는 레이몬드 뿐이었기에 알로이스의 시신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던 경찰. 경찰은 그날 레이몬드의 동선을 예상하며 알로이스를 유기한 장소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끝내 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배심원단은 범행 당일 사라와 레이몬드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사라의 자백을 토대로 둘 모두에게 살인에 대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도왔지만 자백을 했던 사라에게 10년 8개월형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레이몬드에게는 32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랑을 위해 남편의 음식에 수면제를 넣어 범행을 도왔던 사라, 자신이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던 뻔뻔한 레이몬드, 한 쌍의 바퀴벌레 때문에 억울한 죽임을 당한 내 아이의 아버지 알로이스가 언젠가는 유가족들에게 돌아오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